출발. 자, 지금 현재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8배 적중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죠? 8배 또 뉴캐슬, 에버턴 프렌, 웨스트햄 무승부 이렇게 적중이 됐고요. 오전엔 딱 두 조합, 이제 또 필라델피아 뭐 역배까지 조금 터져줬었고 마지막까지 쫀득쫀득한 경기력으로 역시 접전이 조금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랭크스 오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힘을 내주면 될 것 같은데 상황에 5분 정도, 5분 30초 정도 남은 가운데에서 조금 점수대를 조금 더 조금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스페셜 가능성 조금 높아졌죠. 지금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유타 재즈 오버와 함께 클리퍼스는 조금 시원하게 승리를 조금 거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요 핸디는 걱정을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너무 달리는데 130점 나올래나?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한번 또 조금 진행 중인 경기들은 조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새해 마지막 강승부로 한번 또 품어볼 수 있는 날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간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빵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각만 좀 잡고 자, 이렇게 적중 내용들은 조금 집어넣고요. 자, 배당이 어디로 갔죠? 요게 조금 요거구나. 요거구나. 오케이. 요렇게 조금 각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코스트와 브리즈번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센트럴 코스트 12위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센트럴 코스트가 작년에도 조금 고전했던 시즌이었었는데요. 올 시즌도 지금 9경기 동안 2승밖에 없어. 2승 2무 5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안 풀려요. 어떻게 보면 또 2년 전에는 또 리그 탑티어였죠. 탑팀으로서의 또 퍼포먼스 조금 보여줬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아챔을 조금 겪고 나서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문 감독 이제 또 조금 퇴임을 시켜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요런 이제 홈팬들의 원성까지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감독이 좀 사퇴 직전까지 조금 몰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센트럴 코스는 딱 팀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일단 브리즈번은 조금 다릅니다. 브리즈번은 지난 시즌에도 약간 수비는 조금 좋았죠. 공격력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수비에서의 강점들은 또렷했던 팀인데요.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최소 실점 1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리그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9경기가 지금 펼쳐졌는데요. 9경기 동안 실점이 5골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리그 내 탄탄한 수비 밸런스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약간 요 경기는 뭐 호주 축구지만은 조금 저득점 행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브리즈번이 올 시즌 수비력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팀 다 공격진은 생각보다 좀 답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 언더의 정배당 공략 포인트도 저는 또 나름 또 느낌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어떻게 또 승패라면 브리즈번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일단 뭐 상대 전적의 우세도 조금 그렇고요. 센트럴 코스트는 지금 현재 뭐 공수 자원에서 뭐 에드먼슨이나 이런 자원들이 아직 리그 내에서 득점도 없단 말이야. 데뷔골도 없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공격진은 처참합니다. 근데 또 원래 수비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밸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무승부 가능성도 살짝은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브리즈번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그럴 정도로 센트럴 코스는 공수 밸런스의 균열이 조금 심각하게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저는 약간 브리즈번 사이드 아니면 또 언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약간 조금 승패라너 브리즈번 2.5 기준점에서는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시면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올 시즌은 조금 경기력들이 조금 기대치는 좀 낮은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양동근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조금 밸런스를 좀 잡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팀이죠. 그런데다가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금 LG 상대로는 고질적인 이제 상대전의 약점들을 조금 띄고 있는 팀이라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뭐 올 시즌도 2전 전패를 조금 기록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포함해서는 최근 일단 계속해서 일단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전적의 8연승 이렇게 좀 달릴 정도로 지난 시즌 맞대결도 역시 6전 전승 창원 LG의 승리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모비스가 좀 더 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죠? 뭐 그다 조금 옥존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도 조금 발생을 했고, 뭐 주요 자원들의 이탈들도 조금 있었지. 뭐 장재석이나 이런 자원들의 이탈도 상당히 또 아쉬웠던 가운데,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무엇보다 득점이 꼴찌입니다. 모비스가 울산 모비스 리그 최소 득점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득점 꼴찌에 완벽한 위용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렇다면 리바운드라도 조금 좋아야 되겠죠. 근데 리바운드 지표도 리그 꼴찌야. 이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양 팀들의 맞대결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이었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뭐 레이션 에먼즈가 버티고 있지만은 일단 리바운드 1위 역시 창원 LG의 퍼포먼스는 울산 모비스와의 또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기는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도 2전 전승이었다. 또 심지어 지난 시즌 맞대결도 6전 전승이었다. 상대전 8연승, 요 페이스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울산 모비스가 직전에 뭐 한 차례 조금 뭐 반등에 또 KCC를 조금 잡아내긴 했지만은, 그 경기는 어떻게 또 KCC가 약간 부상자도 좀 늘어나 있었고, 뭐 백투백 후폭풍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조금 좋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경기의 승리를 조금 고무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LG 사이드로 원사이드 배팅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승호패보다는 핸디까지 조금 커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1.5 기준점이라면은 또 언더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LG가 또 리그 내에서 수비가 또 상당히 또 강한 팀이다. 또 뭐 안현정관장과 또 치열하게 수비 싸움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럴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또 좋은 팀이라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경기는 충분히 또 LG와 함께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과 BNK 싸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좋았어요. 무엇보다 직전 이민지의 갑자기 눈에 돋보이는 활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 뭐 9개의 3점 슛을 꼽아냈던 이민지의 활약, 이런 부분들 절대 또 배제할 수 없겠지. 뭐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이제 김단비의 몸 상태가 조금 건재한 가운데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충분히 또 우리은행은 조금 그런 활력소들을 조금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또 리그 내에서 또 개선됐던 내용들은 역시 또 올 시즌도 수비에서는 또 탄탄한 밸런스, 리그 내에서 최소 실점 1위 팀으로 어떤 팀을 만나든지 이 수비 밸런스로 55.8점에 상대 또 저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대 또 강점이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죠. 그렇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두 팀 다 이제 전력 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승패도 승패지만은 저는 약간 승호패 5의 가능성을 되게 일단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또 BNK도 홈 대비해서 약간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승패를 따지자면 저는 약간 우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뭐 약간 우리은행 프랜 사이드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역배 가능성이나 아니면 또 약간 승호패 5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승패로 조금 잡으시려면은 충분히 또 일단 퀄이 조금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배 아니면 또 승호패 5 또 프랜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우리은행의 반등세 또 뭐 순위를 떠나서 뭐 지금 양 팀들의 이제 뭐 승점 차는 그렇게 조금 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2위와 또 5위 격차가 그렇게 조금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또 순위가 또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약간 접전 가능성 또 119.5로 기준점이 1점이 깎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패턴은 조금 언더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 아시겠죠? 여기는 119.5 기준점, 언더도 좀 좋아 보이고요. 그 가운데 또 뭐 우풀이나 아니면 또 역배 아니면 또 승호패 5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과 KB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현재 오신 분들 다들 또 추천 눌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현대캐피탈 뭐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뭐 한국전력 원정에서 조금 뭐 3대1로 조금 일방적인 무너짐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인데, 뭐 그 경기는 약간 이제 한전이 조금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냈을 정도로 상대 또 수비 집중도도 좀 좋았고 범실도 약간 커버가 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 경기 때는 약간 레오나 허수봉의 약간 범실들이 조금 돋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력이 살짝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제 또 나름 또 뭐 KB와의 또 매치에서는 또 블로킹에서 우세를 조금 보여주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뭐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긴 합니다만은 두 팀 다 약간 상승세긴 해요. KB도 약간 최근에 뭐 약체 팀들 어떻게 보면 또 뭐 우리카드, 삼성화재, 뭐 대한항공 같은 이제 또 정지석이 조금 빠져 있었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패턴에서 약간 이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긴 했죠. 그랬던 분위기에서 뭐 3연승의 반등세 또 KB스타즈 또 현대캐피탈의 또 경기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약간 이제 조금 경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역시 184.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셔도 좋은 경기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고요. 굳이 또 승패를 좀 따지자면은 올 시즌 매첩 무엇보다 11월달, 12월달 양 팀들의 매첩이 있었어요. 1승 1패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황승빈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황승빈이 부상 이슈로 빠져 있었던 가운데 약간 접전의 경기 또 현대캐피탈 홈에서는 3대0의 승리를 조금 걷어냈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지금 황승빈이 압류한 현대캐피탈이면은 뭐 블로킹의 우세나 여러 조금 패턴상 저는 충분히 또 용혁이가 약간 조금 형캐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겠어요. 조금 현대캐피탈 핸디까지 건들기에는 전 약간 조금 요 패턴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요걸 건드실 바에 차라리 조금 오버를 조금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역시 약간 3세트 3등에 일단 뭐 한 차례 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경기 역시도 일단 세트장 접전이 상당히 또 치열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매첩은 그렇게 조금 전력차가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전 충분히 또 네, 오늘 르바 올킬입니다. 올킬이에요. 네, 조금 질문을 좀 이따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NBA 올킬이네. 스페셜도 들어왔네. 자, 그건 또 일단 경기 제가 또 분석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셜도 오늘 적중이야. 자, 현대캐피탈 사이드 또 184.5 기준점 오버사이드 요렇게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조금 핸디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게 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건설 사이드로 좀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최근의 경기력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최근 이제 또 뭐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9승 1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 7연승의 반등세로 확실히 또 여러가지 조금 팀들이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현대건설이 조금 돋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이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약간 흥국생명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무엇보다 왜냐면 오늘 경기가 물론 저도 조금 이제 뭐 약간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긴 한데요. 약간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카리가 조금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무릎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건재하게 조금 출전을 해서 나름 또 19득점을 조금 꼽아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하다는 점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 흥국생명도 지금 똑같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184.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약간 승패 라인업은 뭐 1반승은 현대건설에 조금 손을 조금 들어주더라도 약간 조금 핸디값에서는 흥국생명도 약간 접전을 연출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흥국생명 플랜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약간 요렇게 크로스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이 경기도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오늘의 약간 관건은 과연 또 카리가 정상적인 무릎 컨디션을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요게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전 NBA는 지금 현재 또 레이커스가 오버가 났습니다. 그죠? 레이커스 오버로 NBA S급 또 적중이 됐고요. A 등급도 지금 현재 뭐 클리퍼스가 지금 압살하고 있는 가운데 1분 남기고 가비지 게임이 조금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뭐 두 조합 전부 다 일단 역시 적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스페셜이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스페셜이 지금 이제 약간 뭐 자유투를 하나 튕겼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리퍼스가 1점만 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는 범주 안에 들어왔어. 그지? 레이커스 디트로이트는 범주 안에 들어왔는데요. 클리퍼스가 지금 1점만 내면은 요게 조금 130점대가 되기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요대로 끝나야 돼요. 55초 남았는데 요대로 끝나야 됩니다. 조금 요거 쫄깃쫄깃하죠. 1점 남았어요. 지금 이제 공 2번만 더 튕기면 될 것 같거든. 그런 내용인데 좀 가비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대로 끝난다면은 12,000배야. 12,000배고,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이제 또 뭐 득점을 조금 가미를 한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130 넘었네. 130 넘었구나. 낙이네요. 아쉽습니다. 네, 요거 130 넘겨가지고 네, 넘었네. 제가 스코어가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스페셜은 조금 아쉽게 한 풀락이 될 것 같네요. 스페셜은 좀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 아무튼 이제 해축 8배 좀 먹었고요. 아무튼 NBA 주력과 부주력 일단 두 조합 오늘 오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두 조합 전부 다 올킬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전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주간부터 또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부터 또 활기차게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요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면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적중 눌러봅시다. 가자!